지금부터 할 내용은 좀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그냥 듣고서 머리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앞에 봐주시면 돼요. 빅5 라는 게 있어요. 빅5 노테이션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표현 수단이에요. 표현 방법. 알고리즘의 스피드를 나타낼 수 있어요. 알고리즘의 스피드? 어떤 로직 또는 알고리즘의 스피드.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포문을 하나 썼어요. 이렇게 0부터 3까지 i++ 힌트 i 얘는 지금 이 반복문이 수행되는 데까지 4번 걸렸죠. 그럼 얘는 빠른 거예요? 얘는 총 연산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렸을 거잖아요. 이 녀석은 지금 누르자마자 바로 끝나는 걸로 봐서. 얘는 빠른 애예요? 느린 애예요? 를 나타낼 수 있어요. 애매하죠, 얘는. 알고리즘의 스피드. 당연히 빠른 알고리즘이 있을 거고 느린 알고리즘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일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빠르다 느리다는 정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맞죠? 근데 이건 당연한 말인데 이게 더 좋아요. 왜냐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빠르면 더 좋은 거잖아요. 특히 프로그래밍 분야에서는. 근데 그냥 빠르다 느리다는 여기서 사용할 수 없는 말이에요. 빠르다 느리다 이런 건 안 돼요. 왜냐면 절대값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를 빠르다라고 표현한다, 느리다라고 표현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연산이 1초 만에 끝났어요. 그럼 그건 빠른 건가요? 어떤 연산이 10초 만에 끝났어요. 그럼 얘는 느린 건가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대신에 이건 가능해요. 더 빠르다, 더 느리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비교 대상을 놓고 얘보다 얘가 더 빨라, 이거보다 저게 더 느려, 이건 가능하잖아요. 비교 대상이 존재하는 순간. 애초에 이 빠르다, 느리다가 안 되는 이유는 하드웨어 상황이 다 달라요. 현대의 컴퓨터보다 이전에 존재했던 컴퓨터들이 더 느릴 거고요. 걔네는 이제 그냥 물리적으로 느린 거잖아요. 그거. 또 지금 현대 컴퓨터라고 해도 내가 집에서 쓰는 컴퓨터보다 여기 학원에 나와 있는 여기서 쓰는 컴퓨터가 더 좋은 거라면 이게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알고리즘의 스피드를 판단을 한다? 이것도 좀 애매하죠. 상대적인 개념은 사용이 가능하되 절대적인 개념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 빠르다, 느리다를 표현할 때 1초, 10초 이딴 건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요. 지금 현대, 그러니까 동시대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니까 내가 뭐 램을 4기가 꼽은 것보다 16기가 꼽은 게 더 빠르겠죠. 그렇죠? 기준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스피드는 완료까지 걸리는 절차의 수, 얘를 다른 말로 하면은 아는 말이에요. 스텝. 얼마나
걸리는데 이건 절차의 수를 의미해요. 왜 초반에 그 조건문, 반복문 이런 거 할 때 스텝을 줄여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거보단 이게 더 낫다. 그 if, else if, else 이런 거 할 때. 그죠? 같은 일을 하는데 5번만 하면 연산이 끝난대요. 이게 10번 하는 연산보다 우수한 거잖아요, 그냥. 이게 더 나은 거잖아요. 만약에 두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결과가 같다면 다른 일을 하는 거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그죠?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의 종류에 따라서 뭐랄까 상황에 따라서 문법을 지정해 놓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 3, 4, 5, 6 네?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칸이에요, 5칸? 아니야. 1, 2, 3, 4, 5, 10, 10개. 제가 여기다가 뭘 해놨냐면은 1, 2, 3, 4 해가지고 여기 10까지 넣어놨대요. 1부터 10까지 쭉 나열을 해놨어요.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7을 찾고 싶어요. 이 해당 배열에다가 제가 1부터 10까지 넣어놨는데요. 7이 어디 있는지 찾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7은 뭐 한 이쯤 있겠네. 7이 여기서 뭐 여기 한 중간쯤 있겠지는 사람 눈으로 보고 아는 거니까 이론상 얘는 뭘 해야 되냐면 1부터 10까지 다 뒤져봤을 때 여기 있던 데를 해야 돼요. 총 10번 걸리는 거죠, 이론상. 최대치. 그러면 만약에 이게 2배가 됐어요. 20개예요. 여기서 내가 13이 어디 있는지 찾고 싶어요. 그러면 몇 스텝이에요? 20스텝이죠. 그죠? 13이 이제 하나만 있다. 이거 가정하지 않았잖아요, 사실. 여기 뒤에 또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20개의 스텝이 필요해요. 맞죠? 그래서 입력된 데이터, 인풋 데이터, 인풋 뭐 인풋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사이즈에 비례해요. 얘가 10이면 10스텝이고 얘가 20이면 20스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풋 사이즈를 n개라고 표현했을 때 n 스텝스가 걸리는 거죠. 10, 20 대입해보면 10스텝, 20스텝 나오는 거잖아요. 얘는 그냥 선형 탐색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형은 뭐냐면 리니어하다는 거예요. 라인이에요, 라인. 이런 선형 구조를 탐색하는 걸 선형 탐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줄을 그냥 탐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뭐 순회하는 거, 어떠한 이제 이런 배열 구조가 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보는 거를 순회한다고 표현해요. 선형 탐색이죠, 이러면. 그죠? 인풋 사이즈가 n개면 n번 뒤져봐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요게 그래프를 좀 그려볼까? 인풋 사이즈랑 타임이랑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데이터가 이만큼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를 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얘는 5의 상수 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니까요. 이렇게 10개에서 20개 되면은 그만큼 스텝이 더 길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뭐 표현하는 요 문법 있죠. 얘를 빅 O라고 해요. 이렇게 5의 n 스텝 하는 거.
빅5 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얘는 5의 n번 걸려. 그러니까 개발자라면 이것만 봐도 대충 어떻게 탐색하고 얼만큼 걸리겠구나가 보이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시간 복잡도라는 개념이에요. 공간 복잡도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알고리즘은 걸리는 시간과 이 녀석이 사용하는 공간의 위치에 영향을 받는다 여서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얘는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려고 하던 거는 시간 복잡도, 당장 필요한 것도 시간 복잡도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걸릴 건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일이 내가 테스트를 안 해보고서 지금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라는 걸 보면 그냥 이 알고리즘은 리니어하게 증가를 하겠고 이런 선형 구조가 나올 것이며 이게 그냥 바로 보이는 거죠. 얘를 사용하면은 시간 복잡도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공통사항이니까 누가 봐도 어떠한 이제 이런 비교 이런 게 필요 없는 거고 그냥 뭐랄까 지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이거 데이터가 10개면 10번 걸릴 거고 20개면 20번 걸릴 거야. 30개면은 30번 걸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거 다 끝났는데 ON 하면은 끝나요. 그러면은 빅 5만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시간 복잡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개념들이 있는데 빅 5 하나 있고 빅 오메가 하나 있고요. 빅 세타 하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안 써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좀 달라요. 빅 5는 상한선을 기준으로 시간을 잡습니다. 얘는 상한선을 기준으로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데이터의 개수가 20개예요. 여기서 내가 17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실제로는 17번 걸리겠죠. 하지만 이론상 최대값은 2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써도 될 거를 사실은 조금 더 늘려가지고 20으로 쓴 거죠. 이게 빅5예요. 상한선을 기준으로 한다. 왜냐면 최대 데이터의 개수가 n개니까 실제로 n번까지 가지 않더라도 n개를 뒤져봐야 돼를 얘기하는 게 빅5. 근데 이 빅 오메가 같은 경우는 하한선을 기준으로 해요. 세타는 그 중간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의미가 딱히 없는 거예요, 얘는. 왜냐면 내가 1을 찾겠다, 17을 찾겠다, 이게 둘 다 그냥 1로 끝나는 거야. 왜냐면 하한선이니까. 얘는 중간이니까 뭐 한 10번 만에 끝날 것 같아 하는 거예요. 이걸 찾던 1을 찾던 17을 찾던 중간값이니까. 이 알고리즘이 끝나는 데 있어서 최대 상한선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빅5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이 중간값을 말하는 거랑 하한가를 말하는 거랑 필요에 따라서 쓰긴 쓰는데 그러니까 진짜 빅 오메가를 쓰면은 최소값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빅 세타를 쓰면은 뭐 한 이쯤 중간이니까 이거 최대는 한 얼마쯤 걸릴 것 같고 최소는 이쯤 걸리겠지? 를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써요. 진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씁니다.
이거 말고 또 더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최대한 쉬운 예시로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이 빅O라는 놈은 알고리즘의 성능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준다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또는 어떤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성능은 시간이 적게 걸린다. 즉 스텝이 적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판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문법을 쓰는 겁니다. 노테이션 이게 뭐 진법, 문법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0진법, 2진법 하는 것도 사실 데시멀 노테이션, 뭐 바이너리 노테이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5의 1 무조건 한 번만에 끝난다. n번 걸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한 번만에 끝난다.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든 상관없어. 이 알고리즘은 한 번만에 끝날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펑션 1이라고 할게요. int n 이렇게 받았대요. 4개 변수로 배열을 받아요. 얘는 4개 변수로 배열을 받아요. 리턴은 뭘 하냐면은 n의 0번째가 0이야? 이걸 리턴한대요. 얘를 좀 더 풀어서 써보자면 만약에 아니야 그래? 그래 이렇게 하자. n의 0가 0이야. 그러면 return true 이게 아니면 false 이러면요. 이건 뭐 하는 함수예요? 얘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뭐죠? 네 개 변수로 배열이 들어온대요. 여기서 하는 게 뭐예요? 배열의 첫 번째 얘가 0이야? 이러고 있죠. 그러면 얘는 비교 한 번 하면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 한 번 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0이야 하면은 return true 할 거고 아니 0 아닌데 하면은 false return 하면 얘는 그대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산까지 걸리는 게 이제 한 번이면 끝나는 거죠. 이런 놈들이 5에 1 사실 뭐가 넘어오든 상관이 없잖아요. 배열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때 배열이 만약에 100칸짜리를 상관이 없지. 왜냐면 첫 번째 자리 하고 끝날 거니까. 배열이 만약에 1000칸짜리를 상관이 없죠. 첫 번째 거 비교하면 끝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일정한 속도로 끝날 것이다. 어차피 첫 번째 칸에 대해서만 연산을 하고 말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지. 그래, 사로 그리자. 여기 타임, 여기 데이터라고 있을 때 얘는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는 1일 거고, 그죠? 이게 5의 1. 그러면 요걸 한번 봅시다. for int i는 0부터 i는 n.length예요. i++ 할 거고요.
printf %d i 할 거예요. 이때는 어때요? 아, 좀 이상했네 이거. 보이드였는데. 아무튼 얘는 어때요? n.len스는 이 배열의 크기를 말합니다. 아, 요건 빼자. 이게 빠져야겠구나. 인덱스를 의미할 거니까요. 만약에 배열의 길이가 3이래요. 그럼 이거 몇 번 출력해요? 3번 출력하죠. 배열의 길이가 10이래요. 그럼 얘는 몇 번 출력해요? 10번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냥. 맞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냥 범위 지정해주고, 출력만 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이 자료의 크기가, 데이터의 크기가 관여를 하네요. 이거네. 배열의 크기가 길어진다면은 printf도 그만큼 더 많이 할 거니까요. 이해되세요? 얘는 이제 기울기가 1인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일정하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일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럼 생각을 좀만 더 해봅시다. 지금 두 가지 한 거예요. 5의 n이랑 5의 1이랑. 이거는 좀 올려볼까? 아니야, 이렇게 해보자. 자, 이거 잘 보세요. 눈으로 그냥 계속 돌리는 거예요. 포문을 제가 하나 더 했어요. n.length 똑같이 k++ 이렇게 했대. i 더하기 k 뭐 이렇게 했대요. 그럼 얘는 얼마나 걸리는데요? 이중 포문, 이중 반복문이에요. printf는 몇 번 실행되는가? 이거 따져보면 되죠. 그죠? 어떻게 쓸 수 있죠? 얘는 n이 만약에 1이래요. n의 크기가 1이야. 데이터의 크기만 보면 돼요. 지금은 데이터의 크기가 1이야. 그러면은 얘는 1이죠. 그러면은 얘는 1 최초에 하면은 끝나겠네요. 근데 n의 크기가 만약에 2래. 그럼 어때요? 얘 2이죠. 그러면 두 번씩 두 번이면 총 몇 번 실행돼요? 얘는? 아까 1이었고 지금은 4번 실행되겠죠. 두 개씩 두 번이면 4번 실행될 거잖아요. n의 크기가 만약에 3이래요. 그럼 어때요? 3개씩 3번이면 9번이네요. 그럼 이거 표현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잖아요. 5에 n제곱이네요. 맞아. 데이터의 크기의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이거. 그럼 제곱 그래프 어떻게 그린대요? 이거? 제곱 그래프? 그러니까 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제곱수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제곱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데? 얘도 타임, 얘도 데이터, 제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0, 1, 2, n개 0, 1, 2, n개 이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5의
n제곱이잖아요. 맞죠? 왜냐면 얘는 평면으로 나올 거니까 제곱이니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요. 이런 구조로 나오겠죠. 연산해야 되는 범위를 나타내 봤을 때 아까 선형이면 그냥 쭉 하면 끝나는 건데 얘는 뭐 n이 1일 때 나머지 거 다시 i가 1일 때 k1 i가 1일 때 k2 i가 1일 때 k3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 범위가 면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렇게 가로 세로 곱하는 게 되는 건데 똑같이 n까지 여기 n까지니까 n의 제곱이 되겠죠. 이 면적은. 그러니까 수가 하나 늘어나면은 제곱수로 부담이 되는 거죠. 얘는. 스텝이 끝나는 데 있어서. 얘 그림 어떻게 나와요? 그냥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곡선 그래프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경사가 급격해지는 이렇게 나와요. 초반에는 좀 더디다가 가면 갈수록 훨씬 더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건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왜 이거 그 미분할 때 접선 이렇게 그려보면은 얘네끼리 그 기울기 표현해가지고 얘는 기울기가 급격해진다 막 이런 거 표현 쓰잖아요. 기울기가 커진다. 뭐 표현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또 있어요. 좀 더 해야 돼요 이거. 제가 여기다가 루트 m 했어요. 배열 2개를 가져오게 돼요. 배열 2개. 그리고 여기를 m.length라고 했어요. 그럼 구조는 어떻게 나와요? 얘가 아까 5의 n제곱 구조였죠. 그러면 그래 이것도 그려주자. 이게 이제 아까 5의 n제곱이었고 얘는 5의 m이 돼야겠네. n 곱하기 m개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n 곱하기 m개가 돼야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사실 직사각형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 여기서 n, m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얘 데이터 크기 뭐 2고 얘 데이터 크기 3이면은 2 곱하기 3하면 6이잖아요. 제곱이 아니잖아요. 이건 더 이상. 그죠? 그래서 얘도 비슷하게 나와요. 이렇게 이 녀석에 대한 그 그래프도 여기다 놓을까? 5의 n, m도 비슷하게 나와요. 대신에 정사각형 구조가 아니라 직사각형 구조라는 거. 그럼 이제 좀 더 해보죠. 얘를 하나 더 할 거야. JK로 이렇게. 그리고 배열은 하나 줄일게요. n으로. 그럼 얘는 얼마나 걸려요? 이게 5의 n제곱이었어요. 맞죠? 이게 이렇게 쌓이겠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축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이걸 좀 컴팩트하게 해볼까? 이렇게. 너무 좀 저긴데? 이렇게 해볼까? 이걸 다 떼고 이 앞에 걸 다 떼고 이거만 가져가서 이게 좀 더 낫다.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축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 이러면 이제 눈에 보일걸?
얘는 어때요? 데이터를 연산해야 되는 범위가 갑자기 면적에서 부피가 됐죠. 축이 하나 더 생긴 거니까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n개일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n개일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n개일 거니까요. 그럼 얘는 n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랑 비교해 봤을 때는 녀석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얘는 이제 좀 더 급격한 변화를 보이겠죠. 이렇게 n의 제곱보다는 5의 n 세제곱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하나 증가할 때마다 더 많은 변화를 보일 거니까요. 얘는. 그러면 자,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뭐랄까 이 면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면적이라기보다는 그래? 그냥 크기로 한번 봐주세요. 이 여기서 3 여기서 다음 거는 이거 뭐 하는 거 같아요? 이게 뭘까요? 이렇게 쭉쭉 뻗어 나오는 거 이거 뭘까요? 그림으로 표현하기 좀 빡세긴 한데 얘는 5의 2n제곱이거든요? 아 이거 좀 빡센데? 잠시만요. 이거 알아요?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아요? 어디선가 한 번쯤은? 수학적으로 좀 더 접근을 해보면 뭘 나타내고 있죠 얘는? 처음에 1, 그 다음에 얘네 더해서 2, 그 다음에 얘네 더해서 3, 그 다음에 얘네 더해서 5, 그 다음 얘네 더해서 8. 이거 뭔데요? 피보나치 수열. 다음 게 이전 거에 영향을 받는다. 인 거잖아요. 다음 게 나를 써야 돼요. 제귀를 뜻합니다. 제귀. 이것도 알고리즘으로 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짜는 거 이미 옛날에 끝났어요. 짜는 거는. 얘는 시어너 피보나치 수열 이런 걸로 찾아보면은 좋아요. 이렇게 이미 옛날에 짜져 있어요. 이렇게요. 다 되어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참고해서 보면 돼요. 여기 보시면 피보나치 메인 와일 스톰 요런 거 보시면은 요 안쪽에 보시면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방금도 그랑 똑같죠? 1, 1, 2, 3, 5, 8 이렇게 쭉쭉 나가는 거. 좀 더 좋은 게 있나? 아 그래 이걸 볼까? 이거 보면 메인 함수 안에 피보나치 수를 입력을 하는데 여기 피보가 실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실행을 해요. 그럼 얘는 일로 가겠죠. 그럼 얘는 뭐 해요? 내 전 거랑 전전 거 더해서 다시 여기다 놔요.
또 실행해요. 그럼 내 전 거랑 전전 거. 근데 내 전 거는 방금 실행한 나였단 말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나 전 거가 영향이 간다. 근데 이거 구현할 필요 없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트리 구조거든요. 이렇게 생겨먹은 놈들 트리 구조라고 해요. 나무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음 게 이전 거에 영향을 받고 그 전 게 그 전전 거에 영향을 또 받아 있는 상태인 거고 그 전 게 또 그 전에 거에 또 영향을 받는 이런 구조예요. 그냥 맨 꼭대기에 있는 애가 실행이 되려면 그 전 게 실행이 됐어야 된다. 그 전 게 실행이 됐으려면은 그 전 게 실행이 됐어야 된다. 이렇게 파고드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려볼까?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4, 3, 3, 2, 2, 1, 2, 1, 1, 0, 1, 0, 1, 0 이렇게요. 1 끝났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림. 얘는 이제 바이너리 트리, 이진 트리라고 하고요. K로 표현을 해요, 보통. 이 높이를. 만약에 내가 입력한 게 2다. 그러면은 얘가 끝나는 시점은 1, 0 나누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입력한 게 3이다. 그러면은 이만큼 거쳐야 돼요. 키가 하나 더 커졌죠. 내가 만약에 입력한 게 5야 하면은 여기까지 증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가지수가 더 많이 나올 테니까 꽤나 커지겠죠. 하나 증가할 때마다. 한 번 할 때 2번씩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꼭지점에 있는 애들을 노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자세히 할 필요 없어요. 이건 좀 어려운 거라. 데이터 있고 타임이면은 뭐 아까 전에 뭐야 2의 n제곱이 이만큼 나왔고 2의 n 세제곱이 뭐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지금 하는 얘네들은 이렇게 나와요. 거의. 얘는 진짜 교양 정도로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 하는 거는 2의 n 세제곱보다 그지? 2의 n 세제곱보다 훨씬 더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 그리고 또 이거는 진짜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뭐 5의 로그 n 이런 거. 로그 n 얘는 이진 탐색. 여기서 뭐 어떤 수를 찾는 거예요. 이진 구조에서 탐색을 하면 그냥 이진 탐색이에요. 보통 바이너리 서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는 방식이 근데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이런 걸 해버려요. 만약에 내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을 때 이거 이진 탐색으로 6 찾아봐야지 하면은 뭘 하냐면 반쪽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 찾아봐요. 내가 만약에 6을 찾으려고 해요. 반을 뭐 5로 잡든 4로 잡든 이렇게 쪼갰어요. 찾아보는데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이 뒤를 찾아봐야지 이게 아니라 여기 남은 거에서 반을 또 쪼개요. 그리고 여기부터 또 찾는 거예요. 어디부터 찾을지는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찾았다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이러고 끝나는 게 이제 이진 탐색. 근데 만약에 내가 찾는 게 여기 없었어. 그러면은 얘를 또 쪼개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바이너리 서치예요. 그럴 때 걸리는 시간이 5 로그 n.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아마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했을걸? 인간한 건 다. 여기 이제 5의 n이라면 얘는 5의 로그 n. 왜냐면 내가 작업을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내가 살펴봐야 되는 데이터가 줄어드니까 시간이 덜 걸리게 되는 거죠, 이거. 보통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DBMS에서 많이 쓰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걸로 미뤄봤을 때 수학이랑 떼면 좀 곤란하다. 수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쪽 분야는. 특히나 더. 그래서 이거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비고라고만 쳐도 돼. 이런 거 보면은 얘네끼리 다 비교해가지고 해놨어요. 이렇게요. comparing bigger functions 해가지고. 아니면 얘네들은 이런 거 보면 좋아요. 나무위키 말고 그 위키백과 요거 보면 좋아요. 아까 얘기했던 오메가, 세타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정리가 다 되어 있고요. 또 아까 전에 본 이거 보면은 여기 나와 있음. 이렇게 누가 더 오래 걸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알면은 슬로우어랑 패스터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 여기 보면 방금 했던 이진 나오고 5의 n, 폼은 아까 했던 거 나오고 5의 1 이거는 푸시팝 넣으면 그냥 바로 나가는 거. 여기 나오는 이제 정렬 같은 게 있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이중 폼은. 폼은 n번인데 이중 폼은 n의 제곱번 수행되는 거. 정렬 이런 게 나오는데요. 얘는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치면 돼요. 정렬 알고리즘. 위키백과 찾아봐도 좋은데 이거는 나무위키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데이터를 어떻게 정렬할 것인가, 정렬 방법에 대한 알고리즘들이라서 이런 거는 찾아보면 좋습니다. 특히 요거 이 영상 지금 제가 이거 재생하면 안 돼가지고 저작 것 때문에 5분 50초짜리 이 영상 한번 보세요. 무작위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을 때 어떻게 정렬할 것인가, 정렬 방식에 대한 예시를 소리랑 그림으로 보여주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거 정렬 알고리즘, 소팅 알고리즘 이렇게 해도 되고 소트 알고리즘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냥 데이터가 무작위로 흩어져 있을 때 정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누가 더 빠른가, 그럼 나는 이걸 선택해야지,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가능해지는 거죠. 데이터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근데 좀 더 덧붙여서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룰 것인가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공부는 이런 걸 좀 신경을 써가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되는 것들, 이런 거 알고리즘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이거 프로그래머스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문제 읽어보면은 문제는 쉬워요. 사실 문제는 그냥 기초적인 수학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입출력 예시가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보통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걸 입출력, 입력이 A, B로 들어오면은 출력이 여기 리턴 부분이잖아요. 그럼 3, 5 들어오면 12,
3, 3 들어오면 3, 5, 3 들어오면 12 이렇게 리턴하게 해야지 라고 하면은 안 돼요. 지금 보면은 3번 테스트 했죠 얘는. 이것만 맞게 알고리즘을 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찐이거든요. 제출 후 채점하기. 얘를 누르면은 얘는 더 돌려요. 이렇게 뒤에서 3번을 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에 적합한 알고리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그냥 단순한 입출력 예시 뭐 이것만 지키면 된다가 아니라 나머지 눈에 안 보이는 테스트 케이스들도 전부 다 통과를 해야 된다. 여가지고 만약에 이런 거 하다가 뭐 또 이상한 거나 막히는 거 있으면은 여긴 또 열려 있을 거거든요. 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학원 나와서 저 찾으시면 돼요. 또 이 수업 페이지는 안 없어질 거고요. 계속 남아 있을 거고 영상도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가져다 쓰면 돼요. 여기 있는 거. 그리고 뭐 했던 거 중에 질문이 있다. 여길 거쳐도 모르겠다. 그럼 그냥 오셔도 돼요. 수업 끝났다고 끝이 아니니까. 또 안내해야 될 게 없는데? 질문 있나요?